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지금 앞에 서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지금 몇 번 다시 시작한 것 같아요, 촬영을. 여러분들은 방학 잘 보냈나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다 보니까 또 2학기 시작을 이렇게 나는 렌즈를 보고 여러분은 화면을 보고 맞이하게 되었네요. 지금 방학 잘 보냈냐고 물어봤는데 선생님은 이번 방학 때 백신도 다 맞았고, 근데 방과 후 수업도 하고 막 이러느라고 지금 방학 때 이틀 빼고는 다 출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찌되었든 2학기가 시작을 해버렸고요. 지금 오늘은 뭐냐면, 원래대로라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왔어야 했을 8월 16일 대체교육요일로 지정된 월요일입니다. 선생님도 일을 미루다가 결국 전날에야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수업 듣는 거 미루면 안 됩니다. 이제 2학기 때까지도 여러분들 막 담임 선생님들 괴롭히고 교과 선생님들 서로 우리도 여러분들한테 막 계속 들어라 막 이런 일들 2학기 때는 이제 우리 어느 정도 프로잖아요. 이제 1학기 동안 짬이 좀 쌓였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 없도록 합시다. 네, 여기 써놨죠? 어찌되었든 2학기 2021학년도 2학기에 오신 것을 환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요,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간단하게 워밍업으로 여러분들 또 2학기 시작하자마자 50분 풀로 때려버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2021학년도 2학기의 수업을 어떻게 할지 대표적인 이제 수행평가 안내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단원 3단원이랑 4단원을 2학기 때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대단원 3단원과 4단원의 첫 시작인 대단원 3단원 일제강점기 파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안내를 하는 시간, 둘러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행평가 안내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수행평가는 지금 좀 변경 예정이에요. 변경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배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내하는 건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감을 잡고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준비하고 있어라 정도니까요. 추후에 조금 더 상세한 배점이라던가 상세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가급적 빨리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서 수행평가가 이제 대표적으로 변경 예정인 수행평가고요. 여러분들 서로 힘들었죠? 1학기 때 2권 읽는 거, 그래서 일단은 한 권으로 수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2학기 때는 한 권이다. 그래서 1학기 때는 2권이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는 한국사면 나머지 한 권은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 어떤 질문으로서 연결을 해서 다른 교과와 관련되어 있는 책을 읽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한 권이다 보니까 이제 당연하겠죠? 이건 우리는 한국사 수행평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권만 읽을 거면 한국사 관련 도서만 인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당연히 한국사 관련된 도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대는 당연히 이제 2학기 때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는 일제강점기 현대 시기로 살펴보자면 1910년 이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들, 일제강점기와 현대 파트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서 미리 준비했는데 이런 조건을 어기는 책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괜히 시간 낭비는 아니지만 그 책들을 읽은 것도 충분히 의미는 있지만 수행평가 준비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조금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조건 잘 살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이랑 과정은 똑같습니다. 중간고사쯤 해서 수행평가 사전검사, 즉 여러분들이 골라놓은 책들이 우리 수행평가에 적합한 책인지 한번 체크해주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거를 필터링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독서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독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발표를 하는 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권이다. 그리고 2학기니까 범위가 일제강점기 현대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한 권이다 보니까 무조건 한국사 도서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독서 수행평가가 총 몇 점인지 이런 배점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행평가입니다. 요거 좀 변경된 수행평가예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변경된 건 아니고 올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2학기 땐 이거를 하자라고 함께 가르치는 그 한국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노래로 보는 한국 현대사 UCC 만들기 영상 만들기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1학기랑 변경됐어요. 1학기 때는 이제 답사 계획서였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별 수행 평가입니다. 조별 모든 별 수행 평가고요. 뭐 몇몇 학생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이 모든 별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 굉장히 있으니까 또 하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별이고요. 당연히 모든 활동 내에서 개인 참여도 소위 말하는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버스 타는 친구들, 무임승차하는 친구들 없도록 최대한 개인 참여도 점수는 넣을 겁니다. 개인 참여도 점수가 0점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개인 참여도 점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또 모둠 내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분간을 해볼 예정이고요. 자, 제목과 그대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러프하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나중에 요거는 수행평가 진행을 할 때 확실히 자세하게 안내를 할 겁니다. 여기 써있죠? 수행평가 전에 다시 안내를 한다고요. 일단 과정을 한번 보죠. 교사가 우리 선생님들이 노래 목록을 제시를 해줄 거예요. 노래 목록을. 그러면 이제 모든 별로 이제 노래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반영하고 있는 시대상, 노래가 이제 시대별로 노래를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반영하고 있는 시대상에 맞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뭐 촬영하고 하면은 좋겠지만 학기 중에나 요즘 어떤 상황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영상을 모든 별로 제작을 하게 될 거고 이 영상을 설명하는 직접 보기도 하고 설명하는 이 모든 별 발표 시간을 수업 시간에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뭘 구체적으로 나중에 안내할 거냐면 모둠은 어떻게 짤 건지, 어떠한 노래들을 제시해 줄 건지, 노래는 어떻게 선정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런 영상은 몇 분을 제작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모든 별 발표는 수업 시간 내에 몇 분 이내로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수행평가 전에 전체적으로 다시 안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모든 별 수행평가가 있구나라고 안내를 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것도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는 당연히 나중에 다시 안내가 되겠죠. 그래서 수행평가 안내는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 안내라고 해놓고 평가 안내만 하는데 수업은 뭐 똑같잖아요. 그래서 2학기가 현재까지로는 뭐 아마 추석 언저리 정도까지는 1학기와 똑같은 체제로 원격과 등교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체제가 유지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그 이후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바뀔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수업은 똑같잖아요. 원격은 원격대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등교 수업 할 때는 또 등교 수업 학습지로 하고요. 자, 그래서 수행평가 안내와 수업 안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뭐 한다 그랬죠? 그렇죠. 일제강점기 우리가 이제부터 수업을 시작할 부분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했죠. 바로 이어서 일제강점기 개관 둘러보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직 학습지를 안 받았어요. 학습지를 안 받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근데 학습지가 없잖아. 학습지 파일로 다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학습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뭐 컴퓨터에 띄워서든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면서 필기를 해놓고요. 나중에 등교 수업 시간에 첫 시간, 한국사 첫 시간에요. 여러분들에게 빈칸 정도는 다시 한번 채워주면서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파트 수업을 나갈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 개관은 뭘 할 거냐면 교과서에 있는 단원을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우게 될 대단원 3단원의 풀 네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제강점기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대단원에서 보면요,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거라는 것을 대단원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일제의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거죠. 일제의 식민지 지배. 오랜만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목소리 조절이 좀 안 돼가지고 삑이 날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일제 식민지 지배입니다. 식민 통치. 쉽게 우리가 이제 식민 통치. 일제가 어떻게
식민 통치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저기 대놓고 써있죠. 뭐죠? 민족 운동이죠. 이제 크게 한번 보자면 우리 민족의 그 식민 통치 지배에 대한 저항이죠. 그래서 민족운동과 일제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해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밑에 중단원들이요 1번부터 6번까지 중단원들이 쭉 있습니다. 그럼 중단원들을 이 식민 통치와 저항이라고 하는 틀로 한번 나눠보자면 이렇게 돼요. 자, 먼저 1단원과 5단원,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그 다음에 5단원 정시 동원 체제와 민중의 삶. 요 파트가 대표적으로 이제 일제가 식민지 통치, 식민지 지배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었는지,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단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4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 사회문화의 변화와 사회운동, 그 다음 마지막 6단원, 광복을 위한 노력까지가 요 4단원이 요 저항, 민족운동 파트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 이제 색깔을 넣었어요. 1단원과 5단원은 식민통치에 대한 부분, 2단원, 3단원, 4단원, 6단원은 저항, 우리의 민족운동에 대한 파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1학기 때는 교과서 순서랑 학습지 순서를 바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따로 한 적이 없는데, 교과서 순서랑 학습지 순서를 일제강점기 파트에서는 조금 변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아직 수업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뭐 내용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습지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자,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아래에 있는 소단원과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래에 있는 소단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이라고 하는 중단원 밑에는요 1910년대의 통치 방식과 경제 수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920년대의 통치 방식과 경제 수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단원 2단원으로 가면요 1910년대의 민족운동, 항일 비밀결사운동과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3.1운동, 그 다음에 3.1운동의 결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수립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가 세 번째 소단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쫙 살펴보시면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학습지를 교과서랑 그대로 가면. 근데 여러분들이 학습하기도 그렇고 선생님이 수업을 어떤 조직을 해 나가는 데도 있고요. 이 대에서도 어떤 시간 순서라고 하는 게 역사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학습지 번호가 27번이 시작이거든요. 일제강점기의 시작은요. 그래서 1910년대의 통치 방식과 경제 수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910년대의 민족운동을 볼 겁니다. 그래서 1910년대의 거를 묶어가지고 학습지 27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1910년대의 걸 총체적으로 한번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910년대의 통치 방식과 민족운동을 살펴보고, 그 1910년대의 종지부를 찍는 거국적인 항일운동인 여기에 써있는 이 3.1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함께 묶여서 학습지 28로 넘어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그 다음에 학습지 28로 갈 거고, 그러면 3.1운동 이후에 1920년대가 지나가게 되겠죠.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학습지 29에서 1920년대의 통치 방식과 경제 수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여기가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라서 이렇게 한번 안내를 하는 거예요. 1910년대의 걸 쭉 묶어서 27, 그 다음에 1910년대를 끝내는 3.1운동과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거 28, 그 다음에 1920년대로 넘어가서 29,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갈 겁니다. 순서대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중단원들 뭐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라고 되어 있죠. 다양한 민족운동이라고 그냥 중단원 제목을 약간 퉁쳐버린 걸 보면 정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가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점이 이 3.1운동입니다. 3.1운동으로 어떤 거국적인 민족운동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전 민족에게 보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각각의 계급, 각각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민족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에 보면요, 무장독립투쟁부터 시작해서 의열투쟁, 뭐 실력 양성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그 다음에 학생 항일운동 등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민족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의 마지막 파트로 우리가 살펴볼 얘기가 뭐냐면요, 요 3.1운동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큰 파트를 담당을 하게 될 어떠한 사상이 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냐면 사회주의. 그래서 3.1운동으로 3.1운동 때문에 들어왔다 이런 뜻 아니에요.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조류가 들어오게 되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두 계열로 크게 민족운동이 갈려있는 상황들이었거든. 그래서 이 다양한 민족운동들 보면은 중간에 뭐 민족운동 계열, 뭐 사회주의 운동 계열,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한 갈려있는, 분열되어 있는, 여기 민족이라고만 쓸게요. 민족주의. 이렇게 갈려있는 요 민족운동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역량을 함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민족유일당운동이라는 그러한 운동들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배우게 될 거는 민족유일당운동의 전개와 신간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중단원 3단원이 끝나게 됩니다. 요거 지금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저런 걸 배우는구나. 저런 걸 배우는구나.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시면 됩니다. 지금 뭐 이걸 기억할 것도 아니고 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수업을 할 파트들이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4단원은요, 사회문화의 변화와 사회운동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제 식민지 지배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문화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모습들을 살펴볼 거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또 어떤 인식이 바뀌어가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계층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사회운동도 더 살펴볼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볼 거는 여성운동, 그 다음에 어린이, 소년운동 있죠? 소년운동, 그 다음에 형평운동, 백정들이 일으키는 운동인 형평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원 4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쭉 오다가 5단원에서 이제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죠. 요 시기는 제목을 보면 알 수 있겠는데 전시동원 체제와 민중의 삶이라고 되어 있죠. 일본이 계속해서 식민지 지배 정책하고 제국주의 국가화 되어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무슨 전쟁이 벌어지게 되냐면 요때가 이제 세계 2차 대전 언저리쯤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일본이 중일전쟁, 중국을 침략을 하고 본격적인 정말 침략 전쟁을 시작하는 가운데에서 전시동원 체제, 어찌됐든 식민지 땅에도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조선, 그 한반도와 같은 식민지 땅에도 어떤 전시동원 체제가 발령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전시동원 체제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민중들이 어려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전시동원 체제 속에서 일본은 어떠한 또 식민지 지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고요. 마지막 6번, 광복을 위한 노력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었던 민족운동들이 1930년대 중후반 이렇게 전시동원 체제에 일본의 침략전쟁이 본격화되고 점점 일본의 패망 그리고 우리의 광복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시기에 어떻게 이합집산하면서 서로 힘을 합치기도 하고 무언가 좀 분열되는 모습들도 있었고,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또 광복을 준비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지, 그러면 여기 파트에서 마지막은 뭐겠어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끝이겠죠. 어제죠? 제 76주년 광복절이었죠. 어제 8월 15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은 어제가 아니겠지만 지금 촬영 순간에는 어제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로 여기서 이제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과 그다음에 민족 운동 의 전개라고 하는 대단원 3단원이 종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학습지 내용과 교과서 순서가 가장 다른 지점이거든요. 여기 파트에서도 조금 다른 지점이 생기는데 요거는 진행하면서 얘기를 해도 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학습지가 좀 많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파트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일제강점기 이렇게 진행할 거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파트가 뭐냐면 이거 봐봐. 이게 뭐냐면 학습지 27 있죠? 여러분 아직 안 받았어요. 학습지 27. 학습지 27의 맨 첫 번째 파트,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교과서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교과서 쭉 보면서 맨 첫 번째 파트가 세계사적으로 그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쭉 한번 둘러보고 구체적인 한국사 내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세계사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지만 알면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알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자, 보시면 1910년 한국이 이제 일제 강제 점령됩니다. 강점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910년대, 그리고 1910년대를 마지막 종지부 찍는 거국적인 민족운동인 3.1운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건 이제 학습지 28에서 배우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큼지막한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1910년이 세계사적으로 매우 시끄러웠거든요. 이거 뭐야? 다 봤던 단어들이잖아. 다 알잖아요. 들어는 봤잖아. 제1차 세계대전. 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조금만 더 초점을 좁혀보면 일본이라는 국가는 승전국입니다. 승전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1차 대전, 제1차 세계대전이 전쟁 후에 전후 처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또 3.1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어찌됐든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면서 점점점 또 힘을 길러가고 경제력도 더 커져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넣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만한 부분이 바로 이 러시아 혁명과 결국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가 수립하게 되는 요 모습입니다. 요 모습은 결국에 뭐예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던 사회주의라고 하는 조류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 3.1운동이라고 하는 시점 이후에 우리 한반도에도 민족운동 계열에도 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상적 조류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이러는 가운데에서 사회주의와 어떤 민족주의 계열의 어떤 같은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어떤 방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갈등,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게도 될 거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듯이 이들이 또 우리가 뭉쳐서 통합을 해서 우리가 민족적 역량을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들어오겠구나.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승리하기는 하였으나 이런 전후 처리 과정에서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또 매우 큰 영향을 주기도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가진 상태로 요거 분명 나중에 가면 또 설명할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가지고 가는 것과 그냥 아예 쌩 모르고 가는 거는 다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해를 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평가 내용들 잘 정리를 하시고 머릿속에 손으로 한번 정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제강점기 대단원 3단원, 아마 중간고사 범위가 요 정도겠죠. 대단원 3단원이 요 정도로 진행이 되는구나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것도 세계사적으로도 우리가 일단 다음 학습지 27, 28, 29 이렇게 넘어가면서 배우게 될 1910년대에서 20년대 초반까지의 세계사적 상황이 요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2학기 시작이 돼버렸어요. 시작이 돼버렸어. 우리가 가는 시간 막을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마음 다 잡고 2학기 잘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그러면 선생님도 열심히 수업 준비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2학기 한번 힘차게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시간 수업 듣느라고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 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